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68%, 그리고 코스닥은 1.29%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른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2,600억이 넘는 큰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 코스피에서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순매도를 하거나 순매수를 하더라도 그 매수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난 한 달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만에 이렇게 큰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했다고 해서 우리 시장의 방향이 바뀔 거냐? 일단은 그렇게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장중 수급을 정리해 보니까 그 순매수의 대부분이 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몰려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업종들은 뭐 평상시나 별 다름이 없고 뭐 순매도 하는 업종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순매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시장의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저렇게 많이 매수했냐? 그거는 정부에서 이 반도체 기업들 세금을 깎아준다 하니까 그럼 기업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슈로 인해서 저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아직 시장이 어떻게 흐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 작년 한 7월경부터 시작한 이 순매수 요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훨씬 더 미디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 재료가 있으면 이 재료 하나를 놓고서 수많은 업체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언론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언론사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이 개인 언론, 유튜브까지도 이렇게 가세가 돼가지고 있고, 또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해서 온라인 상에서도 누구나 다 언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서 수많은 언론사들 그리고 개인 언론사들까지 해서 어떤 재료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또 거기다가 사경까지 붙여서 참 근거 없는 그런 소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그 컨텐츠 하나를 만들어 낼 때마다 그 컨텐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광고를 많이 이렇게 게재를 하게 돼 가지고 이 광고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재료를 갖다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그 확대 재생산이 되어서 또 다른 재료 막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정보의 홍수 속에 파묻혀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를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뉴스를 믿고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아주 기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투자는 어떤 투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팔면 그게 수익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돈 흐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뉴스라는 이 참 대단한 것들을 싹 걷어내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투자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걸어내고 우리는 제대로 된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작년 7월경부터 시작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계속 주식을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럼 저렇게 매수했다는 거는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형편되는 대로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오히려 이런 최근 시장이 한 달 반 정도부터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때는 물량을 더 싸게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직도 물량을 싸게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뭐 이양 업종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들여다본 김에 그러면은 다른 업종, 전체 업종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첫 번째 보는 것이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뭐 특별히 외국인들이 아직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 포착이 안 됩니다. 건설업도 뭐 그렇게 포착이 안 되고요. 기계업종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코스피와 비슷한 시점에 물량을 모아가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뿐더러 이거 들여다보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물량을 사모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도 뭐 아직은 외국인들이 크게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 참 어중간한 그런 주가로 놓여가지고 있고, 비금속 광물 쪽은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만은 역시 현 시점에서 들어가기는 좀 곤란하죠. 서비스업은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체 같은 경우는 그건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기도 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산다 그러면은 요거는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일단은 사는 건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섬유의복도 뭐 현지점에서 어중간하고 수용주들도 참 어중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을 들여다보면은 운송장비 업종도 뭐 외국인들이 뭐 좀 매수하긴 했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 아직은 접근하기 좀 곤란한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거는 이 운수창고 업종입니다. 운수창고 업종 같은 경우는 1년도 더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래전부터 물량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지수는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운수창고 업종 같은 경우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요거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업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작년부터 매집을 했는데 그간 별로 오르지 않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외국인들이 매집을 했는데 지수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죠. 유통업, 음식료업, 운수창고업종 이런 것들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 종밀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물량도 많고 이건 지표상으로도 괜찮고 해서 의료 종밀 업종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고, 그리고 의약품 업종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의약품 업종은 단기적으로도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이고, 물론 의약품 업종은 장기적 관점에서도 이거는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전기가스업은 아직은 좀 어중간한 그런 상황이고, 전기전자 업종은 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대충 그런 것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현 시점에서 아직은 좀 어중간하다. 요건 추세가 또 상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조업의 종이목재도 아직은 좀 어중간하네요. 외국인들이 이 중형주 쪽으로는 지금 물량을 좀 모아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라면 이 중형주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형주는 어떤 게 있냐? 앞서 조금만 그 좀 돌려보십시오. 유통, 뭐 음식료 이쪽으로 중형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권은 아직 좀 어중간하고 철강 금속 뭐 이것도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아직은 외국인들이 특별히 매집하고 있는 거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경기 민감이 돼서 꼭 갈 때 되면 또 쑥 날아가는 게 저쪽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는 봐야 됩니다. 화학업종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진 않았습니다. 철강금속이나 화학이나 이거는 경기 민감이라서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 화학업종 안에서도 지금 중국 관련 화장품 있죠. 뭐 이쪽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통신업 같은 경우도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많이 매집했잖아요. 그런데 예전 그 통신업 같은 거 말씀드렸죠. 뭐 통신 개발자 뭐 3개밖에 없는데 KT는 뭐 이거 팔리면은 국가에 있는 전봇대 다 날아가기 때문에 KT는 절대 국가서 외국인들이 더 이상 못 사도록 막아놨고, 그러면 SK텔레콤하고 LGU 플러스 딱 2개 있는데 이 중에 뭐 LGU 플러스 아니면 요거에서 요거는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예전에는 인터넷 보급이 지금 각 가정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자동차들이 전자기기가 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그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통신이 연결되는 게 필수입니다. 자동차에도 유심이 있고 필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더 성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통신업도 이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한때 뭐 인터넷 뭐 속도로 치면 세계 1등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요즘은 우리 한국이 세계 34위로 밀렸더라고요. 이 통신업이 이 투자를 안 해서 그런지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 몰라도 이
IT, 우리가 뭐 통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인터넷을 쓴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세계 34위까지 뚝 떨어졌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통신업은 한 번에 더 성장의 기회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을 좀 살펴봤고, 시장 수급 앞서 본 것처럼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좀 매수하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아직 수급 상황이 완전히 지금 개선이 됐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한 종목들 어제도 그렇고 뭐 그저께도 그렇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좀 들여다보면은 요 중에서 요 아래쪽에는 요 종목들 있죠. 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들여다 보니까 오늘은 두 종목입니다. 농심도 조심해야 됩니다. 대충 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무더기로 이렇게 넣을 때가 있어요. 무더기로. 이런 거 넣으면 그냥 일단은 뭐 분할 매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분할 매도 하는 게 좋고, 이런 게 넣으면 좀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죠. 저 변곡점 지표들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개별로 넣는 것보다는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떼지어서 넣을 때가 좋습니다. 떼지어서 나와서 떼지어서 함께 갈 때 그때 가는 거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원산업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아요. 단기 투자 병행 가능합니다. 이 시점부터 단기 투자 병행 가능하다고 예전에도 안내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색깔도 보고 파란색에서 매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 반전 매도, 파란색에서 매수, 하락 반전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도 파란색에서 매수, 하락 반전 매도. 그럼 아직도 좀 기회가 있잖아요. 여기 빵이 될 때까지는 단기 투자 높은 성률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 지표를 볼 수 있는 분들께서는 이런 뭐 단기 투자 가능하다 이런 종목도 넣으면 꼭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서 심심할 때마다 이런 것도 한번 손대 볼만 합니다. 여튼 이 주식시장으로 오랜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들어오진 않았고 반도체 쪽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주니까 그쪽으로 좀 들어왔어요. 아직은 이 추세가 바뀌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너무 우리가 조급하게 달려들 필요는 없고, 그래도 뭐 올해 한 상반기, 1분기 중에는 대충 어느 정도 주식시장도 바닥을 다지고 자리를 잡는다 생각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 기간에 우리가 주식을 어떤 면에서 마지막으로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고서 형편이 되는 대로 계속 물량을 매집해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뭐 전부 다 뭐 시장이 하락한 관계로 좋지 않은 결론을 맺었지만은 뭐 그간 계속 물량을 늘렸고 또 지금도 계속 물량을 모아간다 그러면은 그래도 올해는 뭐 다른 어느 해보다 해피엔딩이 될 가능성이 큰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열심히 투자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